안녕하세요, 수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내돈내산으로 자기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볼까 해요. 자기관리라는 게 외적인 관리도 있고 내적인 관리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외적인 관리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거는 첫 번째, 속눈썹 펌이에요. 개인적으로 속눈썹 연장 같은 게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그 연장한 눈 특유의 느끼한 느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 펌을 꽤나 오래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센터 근처에 필라테스 센터 근처에 회원님이 추천해 주셔서 다니기 시작한 곳이 늘래쉬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폭 빠져버려갖고 그 늘래쉬가 이전을 했는데도 거기까지 따라가서 속눈썹 펌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손이 일단 빠르고 섬세해요. 눈을 되게 소중하게 다뤄주는 느낌? 그래서 한 잠 깜빡 자고 나면 금방 끝나 있어요. 그래서 막 요즘에는 펌도 뭐 블랙 틴팅이다, 영양이다 이런 거 많은데 저는 그냥 가장 저렴한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톡스예요. 저는 이마랑 미간 보톡스는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맞고 있어요. 이게 예방 차원에서도 맞는 게 좋다고 하고 저는 이 미간 보톡스를 안 맞으면 이렇게 눈썹 위에 이렇게 두툼하게 좀 음영이지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맞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저렴한 것들로 맞았거든요. 그냥 행사하는 거, 국산. 근데 이제 오래 맞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길까봐. 그래서 요즘에는 제오민이나 코어톡스나 내성을 좀 줄였다고 하는 보톡스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피부과 방문했을 때는 간 김에 내 인생 두 번째로 스킨 보톡스라는 걸 같이 맞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요. 마취 크림 바르고서 하는데 원장님이 막 잡이 없어요. 두두두두두두 쭈쭈쭈쭈쭈 막 빨리 하는데 막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계속 찌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은 것 같기는 해. 뭐 천천히 한다고 해서 덜 아플 것도 아니고 이 고통을 그냥 빨리 끝내주려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런 주사 시술에 익숙해져서 리쥬란 힐러까지 도전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그게 그렇게 좋다던데 엄청 아프다 그래갖고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수면 마취 하는 것도 오바 같기도 해서 그냥 좀 이거 스킨 보톡스 이번에 해봤으니까 한 몇 달 뒤에 리쥬란 힐러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 하고 다시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헤드 스파. 저는 되게 지성 두피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 샴푸가 필수예요. 근데 그 드라이 샴푸가 뭐 좋겠어요. 억지로 이렇게 파우더 가루처럼 막는 건데 뭐 두피에는 좀 안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두피 관리도 좀 해야지 하고 있던 찰나에 인스타에 헤드 스파라고 막 엄청 좋은 데가 뜨는 거예요. 휘게? 근데 일단 멀고 일단 너무 비쌌어요. 근처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볼 데가 없을까? 하고 검색해보다가 은은 한결이라는 헤드 스파 집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유튜브 찍어도 되냐고 해서 용기 내서 50분 동안 영상도 찍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방문하면은 AI 진단기 같은 걸로 이렇게 찍고 해서 진단을 먼저 해주시거든요. 냄새도 찍히나봐. 맞아요? 맞아요, 지켜요. 중성, 지성 같이 나왔고요. 모공당 모발은 조금 낮게 나오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머리숱은 많으신 편이거든요. 제가 육아는. 진단해봤을 때 저는 역시 중성, 지성 두피로 나왔고 근데 모공당 모발이 되게 적다고 나왔거든요. 저는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많고 굵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나는 스트레스인 사람이라서 역시 기계의 한계인가 싶기는 했어요. 뭐 민감도도 거의 없게 나왔고 두피는 건강한 상태라는 피드백을 받았고 그 진단 통해서 오늘은 지성 샴푸랑 건조 마스크로 관리 들어가겠다 하시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빗으로 머리를 먼저 빗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두피 스케일링 꼼꼼히 발라주시고 따뜻한 안대 이렇게 끼워주시고 잠깐 유지. 그러면 두피가 화 하고 시원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까 그 샴푸를 꼼꼼히 해주시는데 되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느낌이었어요. 미용실 같은 데 가면 막 뻑뻑뻑뻑 빡빡빡빡 해주시잖아요.
뭐 그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여기선 좀 부드럽게 접근하는 느낌? 그래서 시원하고 되게 깨끗하게 머리를 감은 것 같은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그 뭐 물줄기들이 미세하게 온도가 바뀌면서 나온대요. 그래서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째고 이제 다 끝나면은 간단히 두피만 말려주시고 나머지는 그 앞에 다이슨이 있어갖고 그걸로 이제 다 말리고 나오면 돼요. 이게 두피도 피부잖아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이런 부위까지 꼼꼼하게 케어를 해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을 권장해 주시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기분 전환하듯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에스테틱의 기본 수기 관리예요. 재작년쯤? 그때는 윤곽 관리에 한창 빠져갖고 회당 뭐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까지 하는 그 윤곽 관리를 한 40회 정도 꾸준히 받았어요. 꾸준히 받으면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 기준으로는 뭐 그렇다 할 효과를 느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명확한 목표가 없기도 했었고 뭐 광대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없었고 그냥 막연히 하면 좋겠지, 하면 관리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기도 하고. 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 그 섞고 비교해 주시잖아요. 뭐 관리 전 하고 관리 후 막 포개지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얼굴이 작아지지 않아도 그냥 석고를 어떻게 발라서 떠내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뭐야 막 이렇게 좀 뭐야 이렇게 싶어서 그때 신뢰도를 좀 잃은 것 같아요. 근데 하면 뭐 무조건 좋기야 좋겠죠.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그 비싼 관리 말고 제일 싼 거 있죠. 수분 관리. 그거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요즘 수영 모자를 쓰다가 목을 정말 자주 삐었거든요. 목에 담이 되게 자주 왔어요. 그래서 누가 내 여기 좀 뒷목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집 근처 새로 생긴 가장 저렴한 데에 가서 받은 거예요. 시원하고 순환도 아무래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힐링하듯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센터, 이런 샵들을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어느 정도 거리감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윤곽관리 받거나 이랬던 데도 더 받고 싶었는데 사실 더 받지 못한 게 우리가 너무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뭔지 아세요? 너무 친해져서 너무 말을 많이 해. 그래서 나는 사실 좀 쉬러 가는 거거든요. 가서 좀 자고 이렇게 막 마사지 해주고 이러면 좀 쉬고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근데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쉬러 가는 게 아니고 막 더 피곤해.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저는 기왕이면 말을 덜 걸어주고 나한테 덜 관심 주고 하는 데가 좋아요. 너무 냉정한가? 근데 마음은 좋아해요. 마음은 나도 그 선생님들 다 좋아하는데 근데 난 쉬고 싶을 뿐. 그리고 다섯 번째, 수영이에요. 요즘 저의 메인이 되는 운동은 수영이거든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막 너무 더워요. 그래서 물놀이를 했어. 막 너무 재밌게 했어. 그랬는데 살도 빠져.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수코디라고 막 수영복도 예쁜 거 입고 수경구도 예쁜 거, 수경끈도 예쁜 거, 수영 모자도 막 수영복에 맞춰서 입고 이러는 또 이런 문화 같은 게 있어서 또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한 달에 54,000원. 월수금 강습 화목 자유수영에 완전 싸죠. 그래서 샤워만 하고 나와도 돼 사실. 자, 여기까지는 제 외모적인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이번에는 정신적인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윌라 오디오북이에요. 저는 센터 출근길이 편도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노래를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 시간에 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데서 책을 사서 들었는데 거기는 일단 종류가 많지 않고 읽는 건 다 들었어요. 막 장편 소설까지 다 들었어. 듣다 못해서 뭐 지대덕얏이라는 어떤 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또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2바퀴 다 돌았고 요즘에는 세바시를 듣고 있는데 세바시는 좀 재미가 있다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던 찰나에 윌라 오디오북에서 윌라 오디오북이 한 달에 9,900원이거든요.
근데 6개월 가입하면 50% 할인해준다고 꼬시길래 가입해버렸어요. 윌라 오디오북. 왜 가입했냐면 일단 들어가 봤을 때 오디오북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신작이 있었어요. 일단 그게 제일 컸어요. 그것만 들어도 이득이다 싶어서 바로 등록했어요. 그냥 책 읽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 오디오북이 좋은 점은 전문 성우들이 녹음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 몰입이 되고 더 집중되고 더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강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디페이퍼 4예요. 이게 이북 리더기인데 첫 번째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리디페이퍼 4가 최초로 방수 기능이 된다 그래서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 제 마음은 막 어디 여행 가서 호텔 수영장에서 이렇게 쫙 여유 있게 읽는 이런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샀는데 몇 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호텔 수영장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뽕은 뽑은 게 이게 되게 가볍고 또 질감도 종이 질감에다가 반응 속도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좋냐면은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할 거 없잖아요. 비행기에서 책 읽을 때 좋고 지하철 타고 어디 멀리 나갈 때 예를 들면 저 맘스바디 케어 들으러 저기 서울까지 갈 때 1시간 반 이렇게 걸리잖아요. 심심할 때 그 이북 리더기 되게 가볍거든요. 슉 들어서 가방에 넣고 가면은 그냥 심심할 때 읽을 수 있어서 좋고 그 제일 좋은 거는 잘 때 자기 전에 책 읽고 싶잖아요. 그럼 책 읽으면 막 뭐 불 켜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없이 그 은은한 불이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읽다가 톡 눌러서 끄고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거 좋아하시면은 하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뭐 종이책만큼의 낭만은 없지만 그래도 그 종이책을 다 살 순 없잖아요. 집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간단한 거는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가. 요가는 되게 옛날부터 꾸준히 했다 말았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리 엄마가 요가를 좋아하고 엄마가 뻣뻣해서 뻣뻣한 엄마를 운동시켜줄 겸 같이 데이트도 할 겸 그래서 요가를 끊어서 다니게 됐는데 요가가 다른 운동보다도 좀 명상 같은 거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좀 정서적인 안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요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요가 특유의 그 나른하고 편안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좀 힐링되고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그리고 네 번째, 클래식 필라테스예요. 그중에 로마나 필라테스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운동이니까 정신적인 관리, 외모적인 관리 두 개 다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저한테 이 로마나 필라테스는 정신적인 관리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운동할 때는 막 땀이 폭포수같이 흐르고 전쟁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 동작 한 동작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걸 느껴요, 제가. 그래서 내가 더 깊어지니까 나도 회원님들한테 더 깊게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정신적인 관리가 됐던 거는 제가 클래식 필라테스를 배우면서 필라테스를 더 좋아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내 직업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진짜 직업을 너무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해야 할 거, 올해 할 거는 영어 공부예요. 영어 공부 중에 스픽에 요즘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작년에 LA랑 갔다 왔거든요, 휴가로. 근데 진짜 꿈에 그리던 유니버셜이랑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그 좋아하는 캐릭터를 앞에 두고도 말 한마디 못 걸었어요. 막 너무 주눅이 들어갔고 말도 한마디 못 걸고 막 사진 찍자 소리도 못하고 그랬던 게 너무 한이 돼갖고 진짜 영어 공부 해야겠구나 싶었거든요. 막연히 가기 전에는 뭐 애지간히 알아듣겠지, 팝하고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볍게 갔다가 뭐 미국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갔는데 좀 많이 못 즐기고 온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하와이로 휴가를 갈 큰 계획이 있거든요. 하와이 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는 좀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해보고 싶어갖고 영어 공부를 꼭 할 거예요. 근데 언제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꼭 하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자기관리를 위해서 돈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제 또래의 다른 분들은 뭘 하고 있는지
뭐에 신경 쓰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암튼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